60세 넘으면 꼭 해야 하는 예금 관리법. 은행 창구에선 절대 말 안 해요.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거나 치매가 찾아온다면 그 돈은 가족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고, 이제는 은퇴한 김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고객 중에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가족들이 당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을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서울에 사시는 박영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박 어르신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던 가족들은 어르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아니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 어르신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라 직접 오실 수 없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을 다 가져갔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숨겨진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은 너무 철저해서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되면 통장에 있는 돈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있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해결책은 여러분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메모하실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맹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은 은행에 맡겨두면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덕분에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에 큰 허점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3억 원을 모아 은행에 예금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할머니 명의의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오셔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법적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상속 절차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요. 그럼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니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였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급한 병원비를 내기 위해 자녀들은 결국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제도는 돈의 안전만 보장할 뿐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맹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 갈등이에요. 강원도에 사시던 82세 김철수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4명의 자녀들 사이에 예금 상속을 두고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더 주라고 하셨어. 아니야. 우리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지. 난 아버지 병간호를 했으니 더 받아야 해. 이렇게 다투는 사이에 상속 절차는 1년 넘게 지연되었고 결국 가족 관계까지 깨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금융보호자 등록제도입니다. 금융보호자 등록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강할 때 미리 가족 중 한 명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졌을 때 지정된 금융보호자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박정희 어르신은 이 제도를 활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은행에 방문해 딸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1년 후 치매가 진행되어 병원 입원이 필요했을 때 딸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필요한 치료비를 어려움 없이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까운 은행에 가서 금융보호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금융보호자로 지정할 가족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10분 정도면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는 반드시 본인이 의사판단 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보호자 등록제도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휴면계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 있으신가요? 그 통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5세 이만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10년 전에 만들어둔 적금 통장을 찾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기에 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죠. 그런데 은행에 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는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반 창구에서는 찾으실 수 없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돈인데 왜 못 찾나요? 은행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로 분류되고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찾으시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여행 일정은 이미 지나버렸죠. 여러분, 이런 휴면계좌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조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의 주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면계좌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은 1년 이상 거래 없음. 정기예금, 적금은 만기 후 5년 이상 거래 없음. 보험은 만기 후 3년 이상 거래 없음. 더 심각한 문제는 휴면계좌의 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 후에는 찾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죠. 대전에 사시는 78세 최명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둔 통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은행인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할머니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지만
모두 휴명계좌로 전환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녀의 도움을 받아 휴명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해보니 세계은행에 총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최 할머니는 손녀가 없었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휴명계좌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통장 목록을 작성해 보관하세요.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통장 번호와 함께 적어두시고 가족에게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자신하더라도 종이에 적어두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계좌에 작은 금액이라도 입출금 거래를 하세요. 100원만 넣었다 빼도 거래로 인정되어 휴명계좌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휴명계좌가 되기 전에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금융보호자를 등록해두면 휴명계좌가 되더라도 금융보호자가 대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만난 73세 황성영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분입니다. 황 어르신은 모든 통장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 인쇄해 두셨고 매년 1월에는 모든 계좌에 거래를 하는 통장 점검의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들이 필요한 병원비를 어려움 없이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더 적극적인 자산관리 방법인 신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은행에서 30년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 무기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신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돈을 정말 필요한 때,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신탁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서 이렇게 써달라고 미리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매에 걸리면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주세요. 내가 돌아가면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써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71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모은 5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겼습니다. 신탁 계약 조건은 둘 중 한 명이 요양원에 가게 되면 매월 150만 원씩 요양원비로 자동 지급하는 것이었죠. 2년 후 김 할아버지의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요. 두 분 모두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신탁 덕분에 아내의 요양원비는 자동으로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별도로 은행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죠. 이게 바로 신탁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미리 설정해둔 대로 돈이 쓰이는 거예요. 신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첫째, 생활비 신탁은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이미경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생활비 신탁으로 맡겨 10년 동안 매월 9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치매나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도 이 돈은 계속 지급됩니다. 둘째, 요양비 신탁은 요양원비나 병원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가족 간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유언대용 신탁은 사후에 돈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탁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3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소액 신탁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500만 원짜리 신탁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죽으면 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해 두셨죠. 이렇게 하면 돈의 용도를 확실히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조건부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서가 제출되면 요양원비로 지급, 대학 합격증을 제출하면 등록금으로 지급,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정민수 씨는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통해 장례비로 2천만 원, 손자들의 교육비로 3천만 원, 나머지는 배우자의 생활비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할 수 있어요. 신탁 가입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방문해서 신탁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입니다.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신탁 방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탁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후에는 신탁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제 친구 중에 신탁을 활용해 큰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장영실 씨는 평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기면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 돈으로 요양원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은 치매 연구단체에 기부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돈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다음, 더 유연한 자산관리 방법인 CMA 통장과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도 여러분의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금융 도구랍니다. 먼저 CMA 통장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줄임말로 쉽게 말하면 현금 관리 계좌입니다. 일반 예금과 비슷하지만 더 자유롭게 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67세 이상철 씨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당장 써야 할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묶어두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CMA 통장에 돈을 넣었죠. CMA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일반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통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죠. 이 씨는 CMA 통장을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손녀의 결혼 축하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돈을 인출할 수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자도 꾸준히 받을 수 있었어요. CMA 통장은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어요. 요즘은 증권사 앱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ISA는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합니다.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좌예요. 부산에 사시는 63세 김영희 씨는 은퇴 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하자니 관리하기가 번거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ISA 계좌였어요.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김 씨는 ISA 계좌를 통해 예금 70%, 채권형 펀드 20%, 주식형 펀드 10%로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도 약간의 투자 재미도 느낄 수 있었죠. 또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일반 예금보다
더 높은 실질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3년 또는 5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 소득과 자산에 따라 가입 조건과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CMA 통장과 ISA 계좌도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이 돈을 인출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좌들도 금융보호자 등록과 신탁 설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박민준 씨는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넣고 동시에 아내를 금융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2개월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아내는 금융보호자 자격으로 필요한 병원비를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보호자 등록이 없었다면 법원에 가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소 6개월은 걸렸을 텐데 그동안 병원비를 어떻게 냈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CMA 통장과 ISA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온라인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해요.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지 잔액 확인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요. 광주에 사시는 72세 최순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은행에 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CMA 통장을 개설하고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손쉽게 돈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스마트폰 앱이 어려웠지만 몇 번 해보니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직접 은행에 안 가도 되니 정말 편해요. 이렇게 CMA 통장과 ISA 계좌는 노년층의 자산 관리를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런 계좌들도 기본적으로 금융보호자 등록과 신탁 설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안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60세 이상 예금 관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내용이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숨겨진 금융위기부터 휴면계좌의 위험성, 금융보호자 등록제도, 신탁의 활용, 그리고 CMA와 ISA 계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많은 노년층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항상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었어요. 반면에 아직 괜찮아 라고 미루다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담은 60세 이상 예금 관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1. 금융 자산 목록 만들기. 모든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보험 상품 목록을 작성하세요. 통장 번호, 계좌 번호, 가입 날짜, 만기일을 함께 적어두세요. 이 목록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2. 금융보호자 등록하기. 주거래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해 금융보호자를 등록하세요. 필요 서류는 본인 신분증, 금융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금융보호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휴면계좌 관리하기. 모든 계좌에 1년에 한 번씩은 소액이라도 거래하세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필요 없는 계좌는 해지하고 주요 계좌만 남겨 관리하세요. 4. 신탁상품 가입 검토하기.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신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활비 신탁, 요양비 신탁, 유언대용 신탁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세요.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받아보세요. 5.
CMA나 ISA 계좌 개설하기. 여유자금은 일반 예금보다 CMA나 ISA에 넣어두세요. 온라인 앱 사용법을 익혀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이 계좌들도 금융보호자 등록을 꼭 해두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한 분입니다. 그 결과 작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요양원비와 병원비가 자동으로 지급되어 가족들이 금전적 스트레스 없이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가족들도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 준비 없이 돌아가신 이웃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상속 문제로 1년 넘게 다투었고 결국 형제간의 연락도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 독이 된 셈이죠. 여러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금융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돈은 내가 없을 때 쓸모 있어야 진짜 내 돈이야. 살아있을 때만 내 돈이라면 그건 진정한 내 돈이 아니지. 정말 현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일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영상을 다 보신 후 메모장에 적어두시거나 가족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이미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혜로운 당신을 위한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